우수 국회의원 34명 가운데 28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새누리당에는 3명밖에 없습니다. 전병헌 우리 원내대표가 어제 말씀한 대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 완승을 거둔 국정감사였습니다. 24시간 비상체제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준 우리 당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정원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결산과 대정부 질의, 법안과 예산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 127명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보다 치열한 자세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의 전략은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실현해낼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시키고 나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다 덮고 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세월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무력 사건들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또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와 여당은 입만 열면 경제와 민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민과 중산층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전세값이 62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초유의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민생으로 옥죄고 있는 1,000조 규모의 가계부채,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부담 등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일자리를 핑계대며 재벌과 대기업을 살리는 정책만 내놓고 이것을 민생 정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파탄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집권 6년 동안에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을 팍팍 깎아줬을 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끼리 먹자판 장치를 벌인 4대강 사업, 원전 비리, 자원 외교 등에 이어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키지도 못할 민생 복지 공약들을 남발했을 뿐 도대체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한 일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대답할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11월, 12월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는 주말에는 장외 집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를 서울 광장에서 갖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오히려 국제적으로 불통 대통령님을 광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프랑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약 파기와 권위주의 체제 회귀 비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위축을 해버렸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기사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나가서까지 이 모든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 자신과 국민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 사실이 이미 확실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제 개편안, 기초연금 등 공약 파기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취임 8개월 동안 국민과의 대화나 공식 기자회견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에서 불통 대통령의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해외 순방이 내치의 실패를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해외 순방으로 대선 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라는 내치의 실패를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대선에서의 반칙과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틈만 나면 꺼내드는 것이 민생이라는 카드인데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이번에 밝혀졌듯이 청와대가 고가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가의 수입와인 잔치를 벌인 것이 드러났지요.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아파트가 무려 23만 가구에 달하고 지난해 말에 1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나라빚 규모가 1053조 전망으로 새누리당 정권 6년 동안 무려 482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말하는 민생이 바로 이런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은 짝퉁 민생도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대책까지 내놓는 것마다 반서민, 부자 본색 정책들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거짓된 민생 장사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민생, 그리고 민생의 근본은 민주주의와 그리고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은 빨리 민주주의와 진실 회복을 통해서 전국 안정으로 민생의 모든 정치권이 통합적으로 화합적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의원에게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 소위 시기의 문제가 너무 공작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공개 자청했는데 왜 이제 부르는 것인지, 국감이 끝난 직후에
예결의 종합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청와대에 국감이 놓여 있는 시기에 또 총장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문재인 후보를 딱 맞춰서 부르는 것 자체가 시기가 너무 공작적이고 두 번째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그런 식으로 이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불러들게 된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다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편파 수사입니다. 이 대화록과 관련된 문제는 첫째는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겠다. 본인도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화록을 가지고 불법으로 유출하고 이것을 대선에서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 관계자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또는 무엇인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낌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민주당은 편파 수사이고 정치 수사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일로 야당 대선 후보를 검찰로 부르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공안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합니다. 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국정원에 대한 국회정보위의 국정감사가 내각동 국정원 본부에서 있습니다. 신영민 최고위원께서 국감 현장에 미리 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지금 100개 이상이 지금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결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알다시피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루바삐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시켜 내년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잘 담아서 지난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한 정치개혁을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수산물 시장이 폐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을 살리는 정부의 신뢰 있는 정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긴급 금융 자금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정부가 하루바삐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르 피가로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권위주의의 회계 비판 질문에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활성화된 민주주의 국가 모델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의 인식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야당의 주장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국기문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한낱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주장 정도로 치부한 것입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지도자로서 낮고 얕기만 한 민주주의 철학을 회의에서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고 듣기에 민망한 발언입니다. 대통령 인식과 어울리는 새누리당의 저열한 물타기 시도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엄중 대처라는 발언이 국정원 및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개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오히려 전국로 정규직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판으로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의 지위 형성을 위해 정책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일을 정치 개입이라며 그들의 국기문란 행위를 희석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통령 발언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곧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3일 전 대국민 다짐은 대선 공약 사기에 이어지는 대국민 허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회의와 국민적 분노만 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고위원이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짤막히 평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능인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보수언론 뒤에 숨어서 기업국가 묵인하며 국민이 준 임무를 반대할 때 민주당은 갑과 을이 상생하고 서민을 살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정감사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을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갑들이 어떤 횡포를 보였는지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줬고 갑들의 문제 해결 약속을 받아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아모레퍼시픽, KT, 롯데, 국순당, 배상면주가, 골프존, 우체국 택배, 화물노동자, 홈플러스 호수선점, 한국마사회, 한국예술종합대학 등등에서 상생협약을 약속받았든지 대화를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한 이 노력은 계속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감중에도 현장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롯데와 10시 이곳에서 제1차 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5대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갑니다. LG U+와 대리점 피해 현장 조사 활동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현장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해서 예산과 입법으로 계속 민주당의 실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항명 정권입니다. 각 분야 주어진 자기 업무에 충실했던 공무원들은 하루아침에 항명의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성실했던 경찰은 희대의 정보기관 사건 증거 은폐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소신 있던 검사는 상부의 압력에 굴복할 수가 없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해서 급기야 군 기무사 사령관까지 장관의 무언직한 인사 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스스로 항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경찰, 검찰, 기무사까지 항명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공무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을 걸지 않으면 원칙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권 출범 9개월이 다 돼도 여전히 기관장이 공석인 수많은 정부기관을 보며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능력도 수준 이하이고 최근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후보자는 부분 다 후보 지명 이후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렵게 구해온 인사들도 또 한 번의 낙제점이 예상됩니다.
언제까지 인사 문제로 국민을 피곤하고 어이없게 만들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소환에 대해서 반복되지만 저도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국민의 48% 지지를 얻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을 참고인에 불과한데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망신 주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화록 유출 피의자인 김무성, 권영세는 수사도 하지 않고 대화록 이관 참고일 뿐인 문희연 수사는 명백한 편파 수사입니다. 이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확산되자 쟁점을 다시 대화록 문제로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의 소환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해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삼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국가 권력의 능률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법보다 센 시행령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법률의 내용과 위임 취지를 벗어나서 시행령이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예술 분야 병역 특례자의 보호 분야를 규정한 병역법과 시행령이 그랬고, 또 문화체육 관광부의 투표권 사업을 규정한 국민체진흥법과 시행령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행정형벌과 법규 등 5개 분야에 596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245건의 시행령 등이 정비 대상으로 확인됐고, 또 시행규칙 78개는 상위 법률의 내용의 위임과 위임 취지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은 행정부가 입법권을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시행령을 임의로 개정하는 데 있고, 국회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부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아무래도 답은 국회의장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행정부의 삼권분립의 원칙 가운데 언제까지 용인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